네, 오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액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드디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양도가액은 이제 우리가 양도하는 실질 양도가액, 그다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그래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대비용, 취득세 등, 그리고 쟁송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 단 지연이자는 제외.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 감정가는 취득이 전후 3개월 이내, 환산취득가는 우리가 양도한 금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취득세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산 취득 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등의 계산해서 1에서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격 증빙이 있을 때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래서 1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에 지출한 수선비, 그래서 아래의 지출을 포함한다 해서 개조, 엘리베이터, 피난시설, 그리고 복구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양도비 등의 계산, 양도비 등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필요 경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 수수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무사를 쓰신다면 세무사 그 신고비, 그리고 계약서 작성비, 이런 비용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등이 포함되고,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계산공제 아닙니다. 계산공제, 계략 계산한 공제 금액만 빼주고, 환산취득가액만 했을 때는 둘 중에 큰 금액, 환산취득가액 더하기 계산공제랑 실제로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양도비 둘 중에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줍니다. 다음으로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법 97조 2.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는 다음에 의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으면 증여한 사람의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해주고,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산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딥한데 여기서만 이제 가볍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계존속 증여자 사망 시 양도소득 2월 적용 여부 해서 요거는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개정이 안 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망한 경우에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한다 하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직계존속 사망한 경우 둘 다 2월 과세 요거를 만약에 해당이 되더라도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등이 2월 과세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요거를 적용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왜냐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날부터 기산을 하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증여일부터 기산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합리적인 거죠. 다음으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요거는 이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이게 만약에 신축이나 증축이면 내가 분명히 그 건설비를 알 텐데, 근데 모른다고 할 때는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가액도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라. 지금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양도가액이 16억이고요. 환산으로 만약에 이제 취득가액을 계산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수식 보셨죠?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10분의 3 해서 환산 취득가액은 4.8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4.8억의 5% 해서 0.24억, 2,400만 원을 이제 가산세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차익의 산정. 뭐 아까 구조 다 보셨고 양도차익은 이제 필요금 공제에서 계산을 하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 주택을 증여하면서 만약에 그 주택에 뭐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만약에 이제 그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액은 내가 그거를 계속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상증법 60조부터 66조, 이게 이제 평가 규정입니다. 평가 규정,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 그래서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증여재산 중 채무액이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서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시면 양도가액은 이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이제 채무액 부분. 그래서 이게 양도 부분이고요. 취득가액은 이제 소득법 97조 1조 1항에 따른 가액. 그래서 이게 필요경비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담부 증여 양도시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은 부담부 증여 양도로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증법상 환산가액으로 환정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하면 다 기준시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한번 보시면 다음의 경우 양도차익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기준시가 5억, 전세보증금 3억, 그리고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그러면은 이제 부담부 증여 양도가액은 5억 곱하기 5억분의 3억 해서 3억이 나오는 거고, 취득가액은 이 당시 기준시가 1억 곱하기 채무액, 전체 증여액 분의 채무액 3억 해서 6천만 원. 해서 양도차익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5억 증여가액에서 보증금 3억 뺀 2억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